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경제 수학에서 그 GDP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가 지금 과거에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제와의 비교를 할 때 GDP가 사용되고 있죠. GDP라고 하는 것은 그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GDP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단위도 될 수 있고요.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 석 달 단위 또는 1년 단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롭게 생산된 것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에 하면 우리는 시장 가치를 매길 때 그 총 산출량이 얼마만큼 다시 말해 생산량, 어떤 물건의 생산량 또는 재화 서비스의 그 지금 생산량의 증가와 감소 또는 가격의 인상과 인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본다면 시그마의 P가 바로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PI 그 다음 Q는 그 퀀티티라고 해서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Q와 이렇게 합이 되는 거죠. i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GDP에서는 우리가 삼면등가의 법칙, 다시 말해 생산적인 측면에서 또는 분배적인 측면에서 소비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GDP에 대한 시장 가치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최종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거, 이걸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의 합으로 우리가 GDP의 그 지표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분배적인 측면, 임금과 이자와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그 총합으로 우리는 GDP를 살펴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 순수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비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소비적 측면에서 좀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곳, 정부 지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순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할 때 그 어떤 우리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교역을 할 때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부강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표가 또 소비적 측면에서 우리가 GDP를 보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에서는 GDP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중국이 되겠죠.
그리고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우리가 GDP에서 어떤 변수가 큰 그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적 측면에서 우리는 GDP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경제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플로우라고 하는 거와 스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로우는 일정 기간 명시하여 측정한 지표죠.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임대료 수익, 연간 이자 비용 등 이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해서 스탁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 명사에 측정한 지표죠. 그래서 인구라든지 부동산 가격, 매각 대금, 통화량, 재무 상태표 이런 거죠. GDP는 요 위에 있는 거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요 위에 플로우의 유량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GDP를 갖다가 합해보면 명목 GDP가 나오는데,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실질 GDP가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기준 연도를 가격을 고정시켜 가지고 총 산출량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햄버거 가격이 뭐 3,000원이었다 하면 3,000원을 기준으로 두고요. 이 가격은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출량은 계속 증가했다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산출량만 지금 현 시점과 또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가격이란데 양이 많아졌느냐 작아졌느냐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GD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의 P 값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Q 값만 우리가 QI로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이거 우리가 실질 GDP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가지수에서는 GDP 디플레이트라고 있게 되는데요. 요거는 실질 GDP를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 되는데요. 이걸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은 그대로 지금 두나 않았고 가격은 그대로 고정시키고 양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줄어들었느냐라고 앉아 살펴보기 때문에 결국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GDP 디플레이트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 지수를 볼 때는 CPI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CPI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의 I는 1부터 해서 요 N까지 되지만 이 가격은 이제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보고요. 이 양은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햄버거가 총량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50만 개를 사용했던 50만 개, 2021년도도 50만 개, 22년에도 50만 개.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변화된 거는 그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거까지 다 합해줘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를 우리는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을 이제 실질 GDP처럼 여기에 넣고요. 명목 GDP에 여기에 원래대로 넣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전반적으로 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한국은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살짝 지우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죠. 여기 GDP가 나오죠. 여기 보면 GDP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GDP가 지금 여기 보면 2019년부터 해서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면서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갔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금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조금씩 그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갈 듯 안 올라갈 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죠. 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통화량은 보면 이제 좀 금리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경상수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내리막길로 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내리막길로 갔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GDP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뭐 아직까지는 호황기가 아닌 침체기로 볼 수 있을 거고, 언제까지 침체기로 갈지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지표와 상황을 한번 주시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